안녕하세요. 실전, 회생 또는 파산의 모든 것 앵그리버시입니다. 오늘로써 지금 이 시간으로서 한 16번째 영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면책을 신청했을 때 그럼 이 파산 면책이라는 거는 빚잔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면책이란, 파산이란 채권자 모아서 빚잔치 하는 게 파산이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파산이 빚잔치인데, 파산이라는 거는 채무 초과를 뜻한다. 그래서 재산보다 채무가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를 파산이라고 하고, 이 파산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이 빚잔치를 누가 하냐면 파산관제인이라는 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 파산 또는 회생 업무를 하던 2008년도 9년도 당시에는 법원에서 파산 이후에 면책을 해주는 면책 허가율이 인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98%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이거 파산 면책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신청만 하면은 다 파산 면책해주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뭐 어떤 정치계에 계신 분들은 이 인용률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아졌었고요. 그래서 실무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2010년도서부터 사실 파산 면책에 대한 심사가 조금 까다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파산 면책이 까다로워졌으니까 이제 파산 면책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어떤 기류도 있었고요. 그래서 파산 면책은 어려우니까 개인회생 하세요.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파산 면책을 실무로 접하는 분들이 점점 좀 사실 줄어든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재산이 있으면 파산이 안 돼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산 면책이 안 돼요. 나이가 젊으면은 파산 면책이 안 돼요. 과연 나이가 젊은 게 몇 살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업자를 하는 거는 나이 제한이 뭐 없습니다. 21살이어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31살이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부채를 안고 속된 말로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는 거는 젊은 나이에 다 할 수 있는데 파산 면책은 젊으면 안 돼? 글쎄,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젊다고 파산 면책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분하고는 무조건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산 면책에 있어서 이 파산 관제인이라는 분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선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일시적으로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라는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른바 동시 폐지, 동시 패션 아니고요. 그리고 동시 폐지 뭐지?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법원에서 파산하고 빚잔치 할 게 없네, 그러면 면책, 이게 동시 폐지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동시 폐지 사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파산 면책이 너무 쉬워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법원에서도 중립성을 지키고 이 좀 더 엄정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파산 관제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파산을 하시는 분이 빚잔치를 할 게 있나 없나, 이거는 부인권, 뭐냐면은 파산 재단, 그러니까 이제 혹시 빼돌린 재산이 있나 없나, 그거를 살핀다고 보시면 돼요. 부인권이라든지 파산 재단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들으시게 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파산 재단, 그거는 그냥 빚잔치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나 없나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땅을 팔거나 아니면 빚을 갚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인정 안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부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산 관제인이 실질적인 이 빚잔치를 대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난번에 조다선님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한여선님이라고 하죠. 성이 한씨고 성함이 여섯, 한여선님이 파산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파산 관제인은 한여선님의 재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에는 주로 부동산, 자동차, 그 다음에 또 좀 금액이 큰 게 뭐 있죠?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 보증금, 그리고 예금, 그 다음에 보험 그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XX화재, 땡땡생명 이런 데다가 보험을 가입을 하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나 보험 깼어. 갑자기 좀 목돈 들어갈 때가 있어서 보험 깼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험을 해지하면 내가 그동안 납부한 돈을 돌려주게 되는데 그거를 저축성 보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축성 보험은 해지를 하면은 돌려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환급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통장 거래 내역을 갖다가 봐서 지인이나 가족한테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채권이 그런 걸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 예. 물론 이 한 여성님께서는 본인이 빚이 많아서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의외로 또 누군가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역시 같이 다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산 관제인이 이런 재산 조사를 해서 빚잔치, 청산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마디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이라는 거는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3천만 원이네요. 환급금이 1,5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빚잔치를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파산 관제인이 이 재산 조사를 해서 빚잔치를 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빚잔치할 게 있으면 말 그대로 채권자들한테 안분비례라는 건요, 채권액에 따라서 많은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나눠주고, 조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부동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빚잔치 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파산 관제인은 이분의 역할이 지금은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고, 모든 법원이 지금은 파산 관제인을 지정을 해서 이 재산 조사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파산 관제인도 없었고 그냥 서류만 내면은 면책을 해줬는데요. 그거는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이제 호랑이 담배 필 때 얘기고요. 지금은 이렇게 파산 관제인 지정이 돼가지고 재산 조사를 하는데 이거 자체를 갖다가 겁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떳떳하고 내가 소위 말하는 구린 그 일을 한 게 없다. 내가 빼돌린 거 없고 나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겼고 갚을 수 있는 건 갚았고 지금 못 갚는 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파산 관제인을 굳이 두려워하거나 겁내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빚잔치 절차, 청산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빚이 탕감되는 그런 결정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파산 관제인, 그 다음에 이
재산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요. 파산재단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혹시라도 듣게 되신다면, 이 파산재단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에서 한 여사님을 파산 선고합니다 라고 할 때 이 한 여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하는 이야기를 이 법률 용어를 접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이 좀 고상하고 품위 있는 언어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산재단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 한마디로 빚잔치 할 재산이 있나 없나, 그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학수고대하는 그럼 면책이라는 거는 무조건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무조건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면책 역시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것이 없어야 면책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